2023년도 제1차 로봇플러스 세미나 산업을 테마로 한 두 번째 시간 주제는 얼마 전 독일에서 열린 세계 최대 산업박람회인 2023 하노버 메세 산업기술 동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노버 메세를 리뷰해보고 글로벌 산업의 기술 트렌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번 강연은 코트라 독일 함부르크 무역관에 근무하면서 하노버 현장을 직접 발로 뛰고 계신 코트라 윤태현 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윤태현 과장님은 독일 괴팅겐 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코트라 해외 전시팀에서 하노버 메세 총괄 업무를 하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트라 함부르크 무역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태현 과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로봇신문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에 하노버 메세에 관련한 디브리핑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는 지난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독일 하노버에서 개최된 2023년 하노버 메세의 현장을 직접 다녀왔는데요. 5일간의 열띤 현장을 보고 좀 특이했던 점, 그리고 눈여겨볼 만한 점, 트렌드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30분 정도 짧게 디브리핑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저에 대해서 설명을 안내를 혹은 소개를 드리자면요. 네, 저는 2013년도에 독일 괴팅겐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학생 시절에 하노버 메세의 통역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하노버 메세와 어떻게 보면 좀 직접적인 연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졸업을 한 뒤에 이제 코트라 본사 해외 전시팀에서 하노버 메세를 직접 담당하면서 이 전시회 자체에 대한 개념부터 어떤 품목이나 산업 이런 것들이 핵심 품목으로 돌아가고 있고, 또 전시회 자체의 어떤 트렌드 같은 것들을 좀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인 2021년부터 독일 함부르크 무역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선 디브리핑을 하기 전에 로봇신문으로부터 이 제안을 먼저 받았을 때 제가 먼저 했던 고민은 이 하노버 메세 디브리핑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좀 주로 관심을 가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이 실제 이 영상을 클릭해서 시청을 할까라고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우선 첫 번째로는 하노버 메세라는 전시회 자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좀 클릭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노버 메세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인더스트리 4.0의 어떻게 보면 성지라고도 할 수 있죠. 발원지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 4차 산업혁명, 특히 스마트 팩토리나 로봇이나 인공지능 이쪽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 혹은 관심 있는 분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어떻게 보면 관심 분야에 좀 타겟팅을 해서 이번 자료를 좀 작성을 했습니다. 네, 먼저 발표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올해 있었던 2023년 하노버 메세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 하노버 메세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혹은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던 산업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독일 현지 분위기를 전하면서 일종의 시사점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2023년 하노버 메세 리뷰입니다. 이번 2023 하노버 메세의 특징이라면 지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전면으로 오프라인 개최된 전시회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2020년 초부터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심해졌고, 그래서 하노버 메세 같은 경우도 2020년은 전면 취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21년은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가 되었고, 작년인 22년은 온라인,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태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전면 오프라인 개최가 되어 보다 많은 좀 관람객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이전의 열기를 회복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 예를 들면 뭐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또 독일 기업을 보자면 뭐 보슈라든지 지멘스라든지 페스토라든지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노버 메스의 특징이죠. 어떤 특정 품목이나 어떤 제품을 스페셜라이즈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품목과 산업을 어떻게 활용해서 그 다음 차세대 미래 먹거리 사업을 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를 제시하는 산업 트렌드의 현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동반 국가인데요. 하노버 메세 같은 경우는 매년 한 국가를 동반 국가, 즉 파트너란트로 선정을 해서 고위급 인사를 초청을 합니다. 뭐 이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네시아가 동반 국가로 선정이 되었고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직접 독일을 방문했고 하노버 메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하노버 메세는 오프라인으로 전면 회복을 하였는데요. 뭐 예를 들면 왼쪽에 있는 화면은 지난 2021년에 제가 본사 해외전 시스템에서 담당을 했었을 당시에 통합한국관의 모습입니다. 이제 온라인으로밖에 전시회가 개최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코리아 파빌리온, 즉 한국관으로 이제 검색을 하면은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뭐 제품이라든지 어떤 뭐 네트워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온라인으로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동영상 같은 것들도 온라인으로밖에 볼 수 없었고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꽤 멋있는 모습의 한국관 부스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보다 더 직접적으로 대면 네트워킹이 가능했고 보다 많은 홍보 효과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보시는 이 온라인 부스, 이것도 지난 2021년 하노버 메세 때의 모습인데요. 이 또한 올해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사람이 참여를 했고요. 특히 첫날 같은 경우는 홀마다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발 디딜 틈이 없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참관객들이 하노버 메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인 계량적인 성과를 말씀드릴 텐데요. 참가국 같은 경우는 이제 총 75개국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가 기업 같은 경우는 총 4,000개사가 참여를 했고 전시 제품은 총 무려 14,000개의 신규 제품 및 뭐 혁신적인 제품들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관객은 전 세계에서 한 13만 명 정도가 하노버 메세 현장을 방문했다라고 주최 당국은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 같은 경우도 총 72개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네, 다음은 하노버 메세의 부스 현장 조감도인데요. 노랑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동반 국가관입니다.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네시아가 이번 홀 동반 국가관에 이제 대부분 부스를 마련을 했었고요. 여기에는 이제 투자 유치 행사부터 문화 행사, 그리고 뭐 제품 출시, 그리고 국가 홍보, 그리고 뭐 개막식 연설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번 홀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탈 플라스틱, 그리고 4번은 이제 압축 진공, 그리고 5번부터 11번의 절반, 12번의 절반까지는 자동화, 탄소 중립, 로봇 관련 품목이나 산업들이 이제 부스를 차지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스에서도 이제 에너지 관리라든지 수소라든지 대체 연료 등 탄소 중립 분야의 기업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디지털화, 5G 등의 기업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컨퍼런스 홀인데요. 여기에서는 추후에 말씀드릴 하노버 메세의 어떻게 보면 뭐 핵심, 하노버 메세의 정말 뭐 끝판왕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약간 그런 컨퍼런스, 하노버 메세 꽃 같은 그런 컨퍼런스가 개최되는 곳입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하노버 메세 같은 경우는 컨퍼런스의 성지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약 1,800명이 넘는 연사들이
컨퍼런스 무대에 올라서서 발표를 했습니다. 총 컨퍼런스 수는 무려 1467, 총 1500회에 달할 정도로 많은 컨퍼런스들이 개최가 되었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좀 일반적인 이 사진이 이제 컨퍼런스의 형태인데요. 일반 참관객들 같은 경우도 하노버 산업전 티켓만 있으면은 무료로 참여를 할 수 있고 편하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본인이 좀 궁금하다 하는 내용들은 손을 들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심도 있는 논의도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컨퍼런스 입구의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테크 트랜스퍼 컨퍼런스 스테이지라는 모습의 이제 컨퍼런스장 입구인데요. 이 화면을 보고 본인이 좀 관심 있는 분야다. 뭐 4차 산업혁명 중에서 뭐 스마트 팩토리다. 혹은 뭐 인공지능이다. 뭐 챗 시스템이다. 혹은 뭐 디지털 트윈이다. 이런 분야에 본인이 좀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라고 하시면 미리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도 어떤 컨퍼런스가 몇 시에 몇 번 홀에서 개최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시간에 맞춰서 해당 장소로 이동해서 컨퍼런스를 청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강단에 올라서는 강연자들은 대부분 글로벌 기업 혹은 독일의 대표 제조 기업들의 고위급 인사들입니다. 뭐 대부분 총괄 책임자라든지 뭐 CTO라든지 뭐 나아가서는 CEO 분들이 나와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비단 어떤 제품의 홍보나 제품의 설명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산업의 트렌드 혹은 어젠다, 뭐 패러다임 같은 것들을 제시하는 장소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의 그림도 보시는 것처럼 하이드로젠 퓨얼 셀스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 분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주제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트렌드가 있었고, 그리고 탄소 중립 생산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 혹은 뭐 인더스트리 4.0, 디지털화 5G, 수소 연료 전지, 그리고 산업 정책, 나아가서는 패러다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컨퍼런스의 또 특징이라면 본인이 이 컨퍼런스를 참여를 하지 못했다. 뭐 본인은 참가 기업이었는데 뭐 바이어나 혹은 투자가와 미팅이 있어가지고 참여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분들은 추후에 온라인 한오베스 홈페이지를 가셔서도 다시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언어에 따라서 혹은 뭐 품목에 따라서 혹은 산업에 따라서 본인이 선호하는 게 있으면은 카테고리화를 시켜서 본인이 검색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해당 언어가 대부분의 언어가 이제 독일어로 되어 있긴 한데 동시통역 같은 시스템이 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재생을 하면서 통역 버튼을 누르면 이제 영어로 동시에 더빙이 되는 약간 그런 기능도 있으니 추후에 뭐 컨퍼런스 내용을 좀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오버메스 홈페이지에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국가도 한오버메스의 큰 특징 중 하나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가 동방국가로 선정이 되었고 올라프 숄츠 총리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합동 개막식 연설을 하였습니다. 네, 왼쪽에 보시는 사진이 이제 조코 위도도 대통령하고 이제 올라프 숄츠 총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이번 홀에 이제 동방국가 홀이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인도네시아만을 위한 동방국가관이 이제 구성이 되어서 다양한 뭐 인도네시아 제조업체들부터 문화 행사도 진행이 되고 음식 같은 것들도 일부 첫날에는 좀 이렇게 제공을 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뭐 투자 유치 행사라든지 기타 부대 행사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자체의 홍보를 할 수 있는 장이 마련이 되었었습니다.
그렇다면 동반국가의 이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하면 우선 첫 번째로는 국제 외교적 협력 강화입니다. 네, 올라프 숄츠 총리는 이번 하노버 메스의 기조 연설에서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 히토류나 니켈 같은 원자재를 이제 인도네시아와 경제적 협력을 강화해서 보충을 하겠다. 이는 탄소 중립을 위한 선제 단계이고, 또 추후에는 EU와 인도네시아 간 FTA 협력을 논의하는 것도 희망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조코 위도도 대통령도 세계 니켈 시장의 4분의 1을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라며 전기 자동차 배터리 생산의 중심지가 될 것이고, 최근에 이제 트렌드인 녹색 경제 환경에 투자가 가능한 국가가 바로 인도네시아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전시장 부대 행사 같은 홍보 효과인데요. 다양한 투자 유치 행사나 뭐 문화 공연, 그리고 국가 간의 다양한 뭐 행사 같은 것들을, 이벤트 같은 것들을 진행하면서 보다 많은 참관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고, 인도네시아 자체, 국가 자체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제조업 기업들도 홍보를 할 수 있고, 또 제조업 정책, 뭐 예를 들면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같은 정책들도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번 2023 하노버 메스에는 인도네시아 제조업체 150개가 넘게 참여를 했고, 여러 투자가나 바이어 등과 성공적으로 비즈니스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지 마케팅 홍보 효과인데요. 독일 대표 일간지인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 차이퉁은 2억 6천 명 인구의 인도네시아는 디지털 분야 등 발전 가능성이 충분한 국가이다 라고 평가를 내렸고, 또 독일 대표 경제진 한데스 블라트도 국제적으로 비싸진 원재료 가격 탓에 원자재가 풍부한 인도네시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또 인도네시아가 5%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더 많은 노동 집약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독일 기계산업협회에서도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인도네시아의 4차 산업혁명 정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면서 규제 완화라든지 세금 혜택, 인프라 개선, 특별경제구역 등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기대 효과가 크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과거 동반국가 사례를 보면 지난 2013년에는 메르켈 총리와 푸틴 대통령이 한 자리에 모였었고, 또 지난 2016년에는 메르켈 총리와 오바마 대통령이 한 자리에서 하노버 메스를 하노버 메스 오프닝 연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하노버 메스의 또 특징이라면 하노버 메스가 총 50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갖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가장 큰 부지를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홀 자체도 27개에 달하는 홀이 있어서 사실 걸어 다니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1번 홀에서 27번 홀까지 다 걸으면 제가 뭐 시간을 재보진 않았지만 거의 뭐 1시간 가량 걸릴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전시장 내에는 부지 내는 이제 셔틀버스가 이제 오고 가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셔틀버스를 타고 뭐 1번 홀에서 5번 홀로 이동을 하고 5번 홀에서 8번 홀로 이동을 하고 그러는데, 이번 홀에는 모이아라는 전기차 기반의 공유 택시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모이아 자체는 폭스바겐 그룹에서 선보이는 전기차인데요. 여기 6인승 이제 전기차이고, 그리고 고객 수요를 기반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택시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뭐 크기는 보시는 것처럼 스타렉스 정도 크기가 되는데 6명이 탈 수 있고, 그리고 뭐 함부르크나 하노버 같은 데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뭐 택시를 부르고 뭐 이동을 하고 그렇게 좀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뭐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산업 트렌드를 반영해서 도이체 메세 측에서도 이번에 전기차를 셔틀버스로 차용한 게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전시회에 대한 평가와 후기인데요. 요헨 쾌클러 독일 메세 대표는 하노버 산업박람회는 산업, 정치, 학계 등 모든 분야의 교류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이다. 전 세계 참관객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는 이번 하노버 산업박람회의 핵심은 인공지능이었다. 라며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산업 트렌드도 인공지능 기반의 신규 플랫폼 형태로 변화할 것이다 라고 평했습니다. 또 이번 통합 한국관에 참여했던 기업 한 곳도 오랜만에 제대로 열린 오프라인 전시회라 의미가 있었다. 유럽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바이어들을 만날 수 있었고 또 동종업계 타사 신규 제품이나 서비스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내년에도 기회가 되면 하노버 메세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노버 메세의 산업 트렌드는 어떤 것이 있었을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노버 메세에서는 총 5개의 트렌드를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탄소 중립 생산이고 두 번째로는 에너지 관리,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더스트리 4.0,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그리고 다섯 번째로 수소와 연료 전지입니다. 탄소 중립 생산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트렌드인 것처럼 독일 정부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해 두고 있고요.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전력 수요의 80%를 재생에너지로 생성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 EU 차원에서는 Fit for 50-50라는 정책을 가지고 많은 EU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산업 측면에서 보자면 지멘스 같은 경우는 지난 2015년에 글로벌 기업 최초로 탄소 중립을 선언했었는데요.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뭐 산업, 인프라, 운송,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독일 대표 소프트웨어 업체인 SAP사도 탄소 발자국 계산을 할 수 있는 뭐 서비스라든지 순환 경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실제 부스에서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에너지 관리인데요. 첫 번째 트렌드와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일이나 전 세계가 지금 탄소 중립 목표를 위해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지난 2021년 2022년이죠. 2022년에 이제 러우 사태가 발생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였고 급등한 에너지 가격은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고요. 이에 따라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고 또 국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례 없던 리스크가 발생을 함에 따라서 이를 좀 선제적으로 방지하고자 좀 외부 요인에 의한 경제적 리스크를 좀 방지하고자 에너지 관리라는 트렌드가 대두되었습니다. 독일의 대표 에너지 분배 시스템인 ヴӧ너사는 크로스보드라는 제품을 선보였는데요. 여기 쉽게 말씀드리면 뭐 크로스보드라는 게 이제 샘플 바 같은 형태입니다. 이게 이제 이 시스템을 에너지 분배 과정에 이제 적용을 시키면 여러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전력이나 에너지 소비를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소비나 전력이 과거에 사용했던 양하고 비교해서 이게 적정한지 자동적으로 이제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에너지 자동 차단
같은 스마트 에너지 매니지먼트를 도와주는 그런 에너지 분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인더스트리 4.0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제조 분야의 4차 산업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물 인터넷 오브 띵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기계 설비가 이제 무선상으로 연결이 되고, 이를 기반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속적인 데이터 교환을 통해서 모든 생산이나 물류 공정이 자동화가 되고 또 효율적이 되어서 생산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일종의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인더스트리 4.0의 대표 사례로 언급되는 것이 이제 디지털 트윈인데요. 현실에 존재하는 사물이나 공간, 공정 등을 이제 컴퓨터 상에 디지털로 이제 구현을 하여서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일종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물 인터넷과 유사하게 스마트 팩토리의 경우에도 물리적 제품을 디지털이나 가상 제품으로 표현을 해서 생산 환경이나 제조 설비 같은 것들에 이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조 공정에 반영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트윈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제 페스토라든지 보슈라든지 지멘스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으로는 이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인데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모두 다 이제 베이스는 이제 알고리즘입니다. 활용 가능한 데이터들을 최대한 많이 축적을 하여서 이를 소프트웨어에 적용을 하고 또 데이터 간 특성이나 관계를 분석해서 일종의 알고리즘을 추출해내는 그 과정이 핵심입니다. 현재 이런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이 안면인식, 음성인식, 또 자동주행 등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대표적으로 챗 GPT가 좀 대표 사례로 언급이 되고 있고요. 실제 이번 하노버 메스에서도 지멘스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센터라는 챗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이를 어떻게 코딩하고 어떻게 프로그래밍화 시키는지 부스에서 직접 시연하였습니다. 잠시 예를 들자면 이제 지멘스의 공장, 예를 들면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공장에서 제품 공정에 적용되는 기계에서 결함이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 바로 팀센터에 결함과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을 이제 올리면 실시간으로 이제 독일에 있는 지멘스 본사에서 이를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인공지능이 이를 분석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솔루션을 실시간으로 이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소화 이제 기계의 이제 결함을 최소화 시키고 뿐만 아니라 이제 나아가서 사전에 이제 결함을 방지하는 그런 예방책까지 제공하는 그런 솔루션을 적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소와 연료 전지인데요. 에너지 전환 및 기후 변화 대응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이제 그린 수소가 꼽히고 있고, 연료 전지의 대표 에너지원으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2030년까지 유럽 연합 내 그린 수소 시장이 약 400억 유로 규모, 그리고 연간 6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 폴크마 데너 보쉬 CEO는 보쉬는 H2 레디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보쉬는 그린 수소와 이모빌리티 분야에 2025년까지 50억 유로를 투자할 예정이고, 또 재작년 3월에는 밤베르크 내 고정형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를 실제 설치하여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럼 그리고 컨퍼런스에서 언급되었던 또 하나의 산업 어젠다이자 이니셔티브인데요. 바로 Manufacturing X, 즉 제조업 X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유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건데요.
기업 간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개방형 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공유 체계이고 독일 정부에서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이니셔티브입니다. 새로운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여서 인더스트리 4.0을 현실에서 효율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SAP나 지멘스 같은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자동차 제조사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량이나 혹은 원료의 정확한 출처, 그리고 운송 시에 발생하는 배출량 등 세부 지표를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를 공유하기 위한 산업 간, 기업 간, 다양한 분야들 간의 협의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건 모든 기업이 이 매뉴팩처링 X에 참여를 해서 기업 간 표준화되고 통일된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는 것이 독일 정부의 목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사점입니다. 올해 전시회 키워드는 단연 인공지능과 탄소 중립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머신러닝, 그리고 또 이를 통한 데이터 수집이나 활용이 추후 먹거리 사업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은 산업 분야를 가리지 않는 글로벌 시대의 흐름으로서 추후 설비 투자나 연료 전환, 재생에너지 등 관련 시장 규모를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하노버 산업박람회를 기계나 로봇 등 특정 제품군의 품목별 전시회로 생각하시면 이는 일종의 착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노버 메세는 1000개가 넘는 컨퍼런스부터 제조업 X와 같은 산업 정책이나 기술 법령 등 새로운 아젠다와 패러다임이 제시되는 곳이고, 또 동방국가와 같은 국가 이벤트를 통해서 외교적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또 유관 산업의 협업을 도모합니다. 즉 하노버 산업 박람회는 레드오션에서 블루오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블루오션을 찾아가는 신성장 글로벌 산업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2023 하노버 메세 디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트라 함부르크 무역관 윤태현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